저는 14살 때 볼링장 안에 있는 게임기를 털었습니다.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오자마자 갑자기 경비가 제 팔을 잡는 거예요. 전 깜짝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길을 따라 뛰어가는데 앞에 울타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려고 폴짝 뛰었는데 가방에 훔쳐놓은 동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넘어져서 위를 쳐다보는데 경비원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야, 이 찌질한 놈아, 다음에는 감당 가능한 만큼만 훔쳐가라잉? 저는 그 일로 소년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중에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삼촌이 말을 걸더라고요. 야, 어떻게 잡혔어?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못 뛰었어요. 그 많은 동전을 다 넣었단 말이야? 그래봤자 얼마 안 되던데 그럼 어떡해요. 그리고 바로 10분 후에 삼촌은 오락실을 털기 위해 저를 또 데려갔습니다. 집에 갈 기름값이 없었거든요. 이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들 마약 중독자들이었어요. 언제나 우리는 노숙자 쉼터에서 있었습니다. 식량 배급을 줄 서서 기다리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돈이 전부야. 거리에서는 돈이 왕인 것 같다. 그런데 돈을 따라가다 보면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얼마 뒤에 저는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느낌이 들었죠. 제가 변호사, 의사 혹은 엔지니어가 될 거라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글자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범죄가 제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그가 저에게 같이 강도질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에서 자랐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동시에 저희 어머니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5만 원에 피를 팔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엄마 팔에는 아직도 바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도 역시 제 삶에는 관심이 없었죠. 다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던 짓을 계속했습니다. 마약 밀매, 강도 등 피 묻은 돈을 벌었습니다. 저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몫을 챙겼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새 돈의 노예가 되어 건달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에 저는 강도와 살인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얼마 뒤에 돈이란 놈은 감옥에서 더 지배력이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당시 신문에 스포츠면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 동료가 그걸 읽어줬거든요. 우연히 집어든 신문에 면이 경제면이더라고요. 그러자 동료 수감자가 말했죠. 야, 너 지금 경제면을 고른 거야? 그게 뭔데요? 그때 전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을 봤어요. 미래를 본 거죠. 그는 주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고, 하지만 너무 잠깐이었어요. 제가 뭘 어쩌겠어요. 글자도 하나 모르는데. 저는 세장에 gat혀 있었고 나약한 사냥감이었으며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고 지쳐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에 이제껏 했던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을 하게 됩니다.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읽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했죠.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꿔왔던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때 얻었던 건 자존감, 지식, 자기계발이었습니다. 저는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손이 잡히는 거면 뭐든 읽었어요. 사탕 포장지, 옷의 로고, 머리의 간판, 뭐든지요. 모든 것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냥 읽기만 했죠. 읽는 법과 철자를 알게 된 게 너무 기뻤어요. 친구가 와서 말했죠. 야, 뭐 먹냐? 저는 말했죠. CANDY, 캔디.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나도 좀 줘라. 저는 NO, NO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했어요, 사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읽게 된 거니까요. 그로 인해 생기는 느낌은 굉장했죠. 그리고 22살이 됐을 때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법과 투자하는 법을 알려주며 경력을 쌓는 동안 저는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나쁜 환경에서 자랐지만 결국에 범죄를 저지른 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자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칠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생활 방식을 적절히 관리하면 우리가 다시 사회에 진입할 때 돈을 잘 관리하는 습관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 이상이 은행 예금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 스포츠 잡지에서는 프로농구 선수들과 미식축구 선수들의 60% 이상이 파산하게 된다고 밝혔죠. 부부간 발생하는 문제의 40%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누구나 평생 동안 일해서 차, 옷, 집을 산다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삶이 언제 계획대로 되던가요? 어떻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것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수감자들이 사회로 다시 나올 때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린 망한 거죠. 더 나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재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이상한 일이었죠. 이제는 제가 지역사회를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와,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역사회를 신경 쓴다니. 금융문맹이란 질병 같은 겁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과 빈민층을 몇 세대에 걸쳐 불구로 만들죠. 우리는 그 사실에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어떻게 경제적 번영으로 움직이는 나라에서 미국인의 50%가 경제 지식이 없을 수가 있죠? 사회 정의, 우리의 사회적 지위, 생활 조건, 교통, 음식 등등 모든 것들이 돈에 달려있지만 대부분은 돈 관리를 못해요. 미친 거죠. 공공안전에 있어 그 어떤 문제보다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정국에 따르면 수감자의 70% 이상이 돈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거나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강도, 빈집털이, 사기, 절도, 조작 등등. 이걸 생각해보세요. 전형적인 수감자가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교육 없이 시간당 300원을 벌며 한 해에 8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게 되죠. 그 안에서 실제적인 지출도 없고 저축도 없어요. 가석방이 되면서 그는 총 수입으로 20만 원을 받고 이런 얘기를 듣죠. 어이, 행운을 빌어. 대신 다신 말썽 피우지 마. 감옥에 오면 안 돼. 의미 없는 준비나 장기간의 재정 계획 없이 그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60살에 출소해서요. 좋은 직업을 구할까요? 아니면 처음 그를 감옥으로 보냈던 바로 그 범죄 행위를 또 하게 될까요? 아마 그에게 이루어진 교육이 그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이끌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금융과 관련된 결정으로부터 감정적인 결정을 분리하는 법과 금융의 4가지 불변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저축을 하는 적절한 방법, 생활비 관리, 돈을 효율적으로 빌리는 방법, 내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수감자들은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이런 생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활 기술 없이는 완전한 사회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만이 돈을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전문직이란 누구보다도 자신의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죠. 금융지식은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방식이에요. 재정적 안정은 적절한 생활 방식의 부산물이죠. 재정적으로 건강한 수감자들은 세금을 내는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건강한 납세자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죠. 이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그 어려운 금융 어휘들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 함께 떨쳐버립시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우리 사회를 불구로 만드는 것들의 핵심에 접근합시다.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교육과정을 제공해서 핵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재정적인 자율권과 정서 능력이 발휘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관한 핵심 말이죠. 이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난 아니니까 난 안 믿어. 그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세요. 그럼 감정적으로 돈을 대할 때마다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